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우린 깜부자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 메인 뉴스하고 오늘 조간신문 탑을 장식한 뉴스들인데 통일부가 2019년 북한 어민들 북송 당시 촬영했던 동영상을 공개했죠.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여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인데 여야 입장을 오늘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어제 예. 그 통일부가 3년 전 북한 어민이 판문점 통해서 북한 송환되던 그 장면 동영상에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태 의원님께서 이 영상 공개를 요구하셨다던데 이 영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보시나요? 이 영상 공개로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인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그 기순 진정성 여부 여기에 대한 논란은 저는 이제는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영상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지어놓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고 공권력이 강제로 질질 끌어서 북한에 넘기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기순 진정성에 대해서 아마 의심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측에서는요.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서 국민의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다. 통일부라는 부처가 이런 일을 해야 하냐 뭐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는 아마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국방부와 다르게 통일부는 좀 아무래도 비둘기파들이 많은 데인데 이렇게 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데 통일부가 요거 공개하는 게 맞냐라는 점 하나 하고 3년 전에는 통일부가 북송을 했잖아요. 정당성을 강조한 거잖아요. 이 정권 바뀌었다고 지금 입장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주 정확한 그 질문이신데요. 이번 이 강제 북송 사건은 우리 국내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넘어서 이건 우선 이게 남북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 법치가 작용하는 국가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네. 이런 당사자인 우리가 이번에 강제 북송했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똑바로 정리해야 북한 김정은 당국도 앞으로 우리가 정상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데서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이 넓어지고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취지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도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치 그리고 인권 존중에서는 그렇게 한 일이 정말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북한의 명명백백하게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되고 다른 하나는 유엔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엔과 또 국제인권단체들에서는 우리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어겼고 응당 국내적 사법 절차를 거쳤어야 됐는데 거치지 않았다고 유엔에서 끊임없이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해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의 그런 고문 방지 협약이라든가 앞으로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들고 나가자면 이 문제를 이제라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의원님. 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들과 관련된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 어민들이 저 북으로 돌아가면 뭐 고문들을 받았을 것이다. 뭐 처형했을 것이다. 거기에는 이제 북한이 인권을 탄압한다는 게 깔려 있는 건데 북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반응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가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우선 만약 문재인 정권이 그때 당시 합동신문에서 발표한 자료 그들이 결국은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맞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들은 이미 북한 법에 따라서 처형됐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 있느냐. 그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잔류하겠다고 기순 의향서를 냈고 또 북한에 넘어가는 순간까지 북한군이 다 보는 그 순간까지 안 가겠다고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완전히 질질 끌려서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국가 반역죄, 역적죄가 더 붙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가서는 당연히 이거는 최대의 범죄 중에서도 최고의 범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공식 입장을 낼 수는 없고 단
우리가 여기서 이번 사건을 지금 처리하는 걸 북한의 법조계도 보고 통일전선부를 비롯해서 대남관계부서가 보면서 네. 여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인권이 있고 한국에서는 이런 사법 절차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그들이 다시 한번 지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이번 사건의 이제 가장 큰 쟁점이 그 어민들의 당시에 귀순 의사가 있었냐 없었느냐 요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앞서 태영호 의원께서는 어제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귀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쟁은 거의 끝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용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전이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어민들이 납포된 후에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정의용 의장이 뭐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십니까? 저 태용호 의원 입장에서는요. 저는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네. 이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인권 문제를 이분은 대단히 지금까지 잘 다루신 우리나라 외교의 베테랑이십니다. 이분 본인이 제네바에서 인권 무대에서 대사로서 활동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시 우리가 어떻게 적법 절차를 거쳐하는 걸 대단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서 전 대단히 의아했고요. 예. 그들이 쟁점이 기순 의사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기순 의사의 판단 기초는 자필입니다. 마지막에 요 합동조사 신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자필 귀순 의향서를 냈느냐 안 냈냐인데 분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필 귀순 의향서를 냈다는 게 확인됐고 네.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국정원을 수사해 보니 그때 당시 우리 정부에 보호 신청서까지 보호해 주세요라고 보호 신청서까지 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북송할 때는 그것이 자발적인 북송이든 아니면 그 어떤 북송이든지 판문점을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 정부 요원이 나가서 마지막으로 딱 한 질문 합니다. 자발적으로 넘어가는 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 본인이 넘어가기 전에 북한 사람 앞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본인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는 구체적인 절차가 다 있어요. 이거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갈 때 어떤 절차를 걸쳤는가 하는 건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아 그럼 기존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표류해서 잘못 넘어왔다가 예를 들어 어민 같은 경우에 여기서 국정을 해서 조사 거치고 저 북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낼 때도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딱 판문점 그 포석 있죠. 남과 북을 갈라놓는 거기에 북한 사람이 서 있고 우리 측 마지막 그 요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서 넘어간 사람을 거기서 스톱하고 섭니다. 그러면 딱 질문합니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넘어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하면 그 순간에 놔줍니다. 넘어가라고 하고 손짓하지요. 만약 그 순간에 본인이 그 전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닙니다라고 하면 스톱됩니다. 이게 북송 절차가. 이게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구체적인 적법 절차를 문재인 정부는 위반했고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다가 결국은 들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의용 의장이 귀순 의사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이번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처음으로 밝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외통위에서 활동할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때 당시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돼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도 했거든요. 그때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그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뭐라고 했느냐. 처음부터 흉악범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하면 핵심 쟁점이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강제 추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게 핵심 쟁점인데 우리 현행법은 흉악범이라 해도 강제 추방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그런 해석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도 이렇게 강제 추방하지 못한 거죠. 법이 없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단 이래의 사상 초유의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태영호 의원 보시기에는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번 사건을 주도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예. 뭐 정용 실장님이 최종 결정권자였는지는 건 뭐 본인 자체는 본인이 최종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네. 그 아이에 앞서서 김현철 장관은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재가를 받은 사안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호호. 그렇기 때문에 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것을 주도하고 최종 결정한 사람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전 국정원장이었다면 그에 당연한 그런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태영호 의원님과의 전화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셨고요. 다음은 저 구여권 청와대 당시에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방금 전에 태영호 의원 저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건데. 네, 저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들었습니다. 예, 우리 박수현 전 수석께서 SNS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번 사건은 귀순어민 북송 사건이 아니다. 예.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으로 바꿔 불러달라.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데 어떤 의미신가요? 지금 이게 점점 이 사건의 명칭, 네. 또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죠. 명칭에 본질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그 국민의힘 등에서 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대로 급기야는 귀순어민 북송 사건 이렇게 점점 이 프레임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건의 본질은 이제 국민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북한 선원 19명이 타고 있던 배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이 공모해서 선장을 포함한 16명을 방송에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살해 도구를 사용해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귀순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그것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단한 것이죠. 네. 왜 그러냐? 이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북한 경비정에 쫓겨서 도망을 하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첩보에 의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동해 NLL 부근에 우리 해군 함정이 이들을 납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네.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우리 해군을 피해서 3시간이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NLL을 넘나들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닌 자들이 어떻게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해군이 경고 사격을 하고 해군 특전단이 이 배 선상에 진입을 하고 그래서 그 살인자 3명을 제압하고 배를 납포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량한 의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라고 탈북한 어민이거나 네. 귀순 의사를 진정성을 가지고 밝힌 귀순 어민이라거나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절대 맞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려는 노력, 그 시각은 이 명칭부터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도 네. 아닙니다. 이것은 추방 사건입니다. 추방 그리고 사건. 이 명칭은 이미 2019년 11월에 국회에 보고할 때 네. 그때 이미 그 서류에 명칭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 당시 야당이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여기 이견이 없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께서 당시 정보위원장 또 대표 전부 이런 흉악범이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태영호 의원님 말씀도 들었지만 태영호 의원님은 의회에서 질의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왜 국민의힘은 3년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 왜 그런 사람들이 흉악범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발언하셨습니까? 지금 바뀐 것은 정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팩트, 사실,
추가 증거 어떤 것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권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명칭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프레임으로 이것을 호도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수석님 역시 네. 뭐 아시겠지만 귀순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가 역시 큰 쟁점인데 네. 어제 이제 통일부에서 동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네.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 뭐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북한으로 가기 싫어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눈에 역력하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태영호 의원은 그 어제 영상으로 귀순 의사 진정성 얘기는 이미 다 판단이 난 거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수석은 어떤 그렇게 생각이세요? 국민들 호도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지난 12일 날 통일부가 사진 10장을 공개했잖아요. 네. 거기에도 그 선을 넘어가기 싫어서 버티는 모습이 있고요. 그렇죠. 또 어제 동영상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것이 귀순의 진정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사안을 그렇게 호도하는지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 해군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3일간이나 그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경고 사격까지 해서 제압하고 납포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귀순 의사의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왜 도망 다닙니까? 그리고 귀순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런데 네. 합동신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들입니다. 그렇게 서명을 한 것, 그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그냥 속마음도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사인하라니까 귀순 의사 사인하고 통문장에서 몸부림쳤다 뭐 이런 합동신문이 의미세요?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에 네. 그런 귀순 의사 의향서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 네. 그것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이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 넘어가기 전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들이 어떻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종합적으로 봐야지. 네. 당연히 합동신문을 하기 위한 절차로 그 서명을 한 것. 그것이 진정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근데 그건 절차일 뿐입니다. 수석님 어제 그 영상 보면 사진 보면요. 어쨌든 네. 북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거는 명확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당연히 북한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 북한 군인을 보면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지요. 그럼 북 아니면 남 아닌가? 그 사람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네. 애초부터 그들이 우리 해군을 보고 3일간이나 도망 다니고 사격을 해서 제압하고 납포하고 체포해온 흉악범을 체포한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어떤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은폐하거나 숨겼다거나 또는 거기에 무슨 엄청난 귀순의 진정성이 숨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지금에서 밝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 경제 위기 속에 걱정이 있는데 예. 왜 뜬금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의도는 뭐라고 그리고 보시는 거죠? 설사 예. 그런 것에 어떤 다소 더 밝혀야 될 진실에 대한 의혹에 대한 뭐 그런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어려운 때에 사실도 아닌 것들을 호도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네. 그리고 설사 정말 이 진상을 밝히자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앉아서 그런 것들을 국민적 합의하에 그렇게 해서 밝히면 될 일이지 이것을 계속 연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프레임화하고 공격하고 국민에게 잘못 인식이 되도록 전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귀순의 진정성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면 그것을 진작 공개를 예.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그거 뭐 큰일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개를 하고 사진이 있다. 사진 공개했더니 이제는 동영상이 있다. 무슨 큰 어떤 것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건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단독 기사가 하나 났는데 네.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사의 내용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어민들이 북방한 개선 넘어서 우리 측에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송환 결정을 내려줬고 이런 결정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일부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 사실이 아닙니까? 어떤 정부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리고 정부를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가 들어서면 그건 어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할 거 없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말 진지하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막 그 야당에서 그냥 막 아무거나 문제 던지듯이 해놓고 또 일부 언론에서 뭐 어떤 것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의 능력이나 정부의 진정성이나 국민에 대한 충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쉽게 의심하고 그렇게 흠집 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앞서 수석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점점 그제 권성동 원내대표이신가요? 네. 그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데요. 그랬죠.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급기야는 어제 그 보수 변호사 단체라고 하던가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결과적으로 뻔히 보이는 수순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증거나 또 추가적인 사실이 전혀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실을 가지고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게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는 여전히 이런 것들 입장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혀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대지 않고 입장을 180도 바꾸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수현 전 수석 모시고 오늘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수석님 다음에 저희가 스튜디오로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그 중학범죄 북한 알겠습니다. 주민 예. 추방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청와대 전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